자산관리 에피소드 7 아무도 안 알려준 경제공부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윤하는 삶 윤인아네입니다. 자산관리 에피소드 7 장기 경제공부 꿀팁 공유입니다. 여러분 경제공부하고 계시죠? 윤인아네가 공부하라고는 하는데 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공부는 경제기사를 읽자입니다. 전기차, 5G, 태양광 등 큰 섹터들의 성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인과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면 꾸준히 경제 뉴스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뉴스에 노출되려면 우선 경제 기사를 읽어야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인인 우리에게 매일 9시 뉴스를 챙겨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상 매체의 경쟁으로 우린 본방송을 꼭 챙겨봐야 하는 세대가 아닌 아무 때나 재방송을 보는 세대이고 1시간 동안 영상 매체를 보는 세대가 아닌 같은 시간 동안 텍스트 매체를 통해 필요한 내용만 숙지하고 심지어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무엇보다 기사 읽기는 가장 기본이자 투자의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경제기사 읽기를 정석으로 시작하려면 한국경제, 매일경제, 정기구독권 끊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잘 가지도 않는 경제신문을 정기구독권 끊어 읽으십시오 라고 선뜻 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기사 읽기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의 향연이 순식간에 졸음으로 연결되는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고 경제 단어를 이해하며 기사를 읽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동기 없이 작심삼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용까지 들여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네이버나 네이트 한 가지 사이트만 찝어서 이틀에 한 번씩 경제뉴스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네이버 경제뉴스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는 네이버 창입니다. 핸드폰으로 뉴스 두 번째 창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경제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보겠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진출 선언, 삼성 주가 단기 악재, 소재 장비 낙수 기대란 기사의 간추린 내용을 보면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의 공식화함입니다. 파운드리란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만 TSMC가 56%, 삼성전자가 18%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던 분은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고 반도체 1위 기업 아닌가 하실 텐데 아닙니다. 우선 반도체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만 하는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는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크게 파운드리와 팹리스로 나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파운드리란 위탁받아 생산 및 공급만 하는 업체입니다. 팹립스란 반도체 공장이 없고 반도체 설계 및 디자인만 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지만 비메모리의 파운드리에선 2위입니다. 메모리 시장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위가 아닙니다. 다시 기사를 보면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만 TSMC사와 삼성전자의 주식에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근 파운드리 쇼티지에 따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자립 의지 반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파운드리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4차 산업의 필수품인 비메모리의 수요 업체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있지만 공급은 TSMC와 삼성전자로 한정되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4차 산업 핵심 기업들은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에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자립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낙수 효과 기대한다고 합니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2016년 주요 반도체 3사의 연간 설비 투자 규모는 평균 1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6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읽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기사 SK 이사회가 대표이사 평가 ESG 위원회 신설을 간추려보면 SK는 이사회의 대표이사 평가와 중장기 전략 수립 권한 부여하고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ESG 위원회 신설한다고 합니다. ESG란 환경의 E, 사회의 S, 지배구조의 G를 딴 약자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진화된 투자 방식입니다. ESG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 전략, 감사 등 3대 핵심 영역을 이사회와 공유 및
ESG 경영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지배구조 혁신 전략을 거버넌스 스토리로 명명하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요즘 SK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기업은 경영 방식을 ESG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볼만 하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죠? 제 설명을 들으며 기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읽기엔 낯선 단어들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저도 처음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반 이상이었고 재미도 없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읽으며 단어의 뜻을 익히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폭이 확장되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씩 꼭 뉴스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지식도 겹겹이 쌓여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모은 돈만큼 우리의 그릇도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은 매우 어렵고 귀찮아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정보를 이해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이 지혜로 쌓인다면 어느 누가 헛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판단할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현재 마이너스여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더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만드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경제공부 꿀팁 영상입니다.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유용한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